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퍼실리테이션에 관련된 영상 하나를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질문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퍼실리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목표에 따라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퍼실리테이션 하는 동안에 퍼실리테이터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 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질문에 있어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큰 기준을 우리는 잡고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결과물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퍼실리테이션 하는 어떤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최대한 이끌어서 이 내용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지금 회의든 이 아이디어를 내는 이 장이 왜 진행이 되어야 하는가,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 목표에 달성하게끔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을, 항목들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책도 읽고 또 책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퍼실리테이션에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퍼실리테이터가 점차 발전할 수 있을 건데, 무엇보다도 이 퍼실리테이터는 이 퍼실리테이션을 한 그런 어떤 강의들, 그리고 또 퍼실리테이션을 한 그런 어떤 현장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퍼실리테이션의 결과물이 매우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그 디자인 띵킹 5단계들 중에서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뭔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어떤 기법들을 적용한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런 시간 이전에 우리가 지금 과연 어떠한 문제 현상에 처해 있고, 문제 상황에 처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분석 자료들, 그리고 근거 자료들,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퍼실리테이터의 큰 역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고, 그 질문 속에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최대한 끌어나오고, 그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이 회의, 이러한 어떤 퍼실리테이션의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적합한 아이디어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어떤 과정에서 이러한 디자인 띵킹 첫 번째 단계 공감하기와 두 번째 단계 정의하기 단계가 매우 중요한 어떤 활동임을 이 질문의 중요성에 비롯해서 봤을 때 그 어떤 단계들의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때 퍼실리테이션을 하기 되게 힘든 현장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참여자들 간의 경험의 정도가 달라서 어떠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의 정도의 수준 차가 난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 질문에 근접하는 훌륭한 어떤 내용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의 폭이 적은 그런 어떤 격차들 사이에서의 어떤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퍼실리테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퍼실리테이션의 1, 2단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분에 있어서 과연 참여자들은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공통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 수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의 적절성의 여부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문제의 어떤 현상을 밝혀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은 폴체리 저자의 비즈니스 질문의 기술이라는 해담 출판사에서 낸 책 속에서 사례를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3가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과연 각자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 시급함을 알고 있느냐에 따른 우선순위를 같이 이야기해 본다는 것은 오늘 회의의 결과에서 중요시하게 생각되어야 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과연 지금 이 문제 현상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러한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공감해 보고 그리고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도 좋은 질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고 어떤 일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어떤 문제 현장이든지 간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좋은 점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점이 무엇인지도 꼭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일이겠습니다. 또한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겪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는 우리가 현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들을 생각해 놓을 텐데 그 문제 해결 방안들을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밑바탕의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어떤 문제 상황에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 현상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찾아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결국 이런 문제 상황은 과연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 해결이 되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해본다면 당신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앞서 이야기했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또 문제 상황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과연 일관성이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쉽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숙이 질문을 해보고 싶을 때에는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유라는 어떤 어휘를 사용해서 질문을 해도 좋을 것이고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되었는지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행동을 이렇게 취해서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나요? 결국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면 당신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의가 생길까요?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심층적인 어떤 질문의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경쟁사에서는 어떻게 차별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디어가 과연 좀 참고해야 될 만한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 5년 후에 사업의 어떤 그런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면 좋겠습니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좀 흘러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좀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막상 지금 닥친 문제에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까지도 봐야 하는 어떤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질문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질문의 여러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질문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같이 여러분들과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퍼실리테이션을 하면서 과연 이런 질문들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제공을 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도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길 바라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